안녕하세요. 빌리브인 형사 전문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서 신고된 경우에 학생의 부모님이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 학폭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학폭 사안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폭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보호자 확인서를 쓰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내 자녀가 학교에서 확인서를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확인서 작성을 이미 했다면 해당 확인서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자녀가 작성한 확인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학폭 절차가 진행이 되면 학생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내 자녀가 최초 확인서에서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일은 자녀와 학교 선생님 또는 자녀의 친구 또는 이 사건의 목격자나 사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먼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실 때는 학생 성명, 학년, 반, 성별을 적으시고, 그 다음 사안 인지 경위는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보통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선생님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후 현재 자녀의 상태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 자녀가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 조사가 시작이 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조사가 계속될수록 어떠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폭 사안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안 조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학폭 사안이 아닌 쌍방의 학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녀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나 또는 최근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인데, 이 칸에 적는 친구의 이름이 향후 목격자나 또는 참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어떠한 친구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가 과거에는 친한 사이였다가 서로 멀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발생한 그러한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험 유무 및 내용 관련하여서는 가해 학생이 이전에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은 적은 없는지, 또는 이 사건의 관련자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 중에서 자녀 확인 내용을 작성할 때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시고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정정해 주시고, 또 미처 쓰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몇 년 몇 월 며칠 최초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 다시 우리 자녀에게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는 어떠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이고, 사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인지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결정할 때 주요한 요소인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만약 피해 학생과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 여부, 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화해와 사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 자녀의 언행을 교정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훈육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되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 또는 피해 학생 측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은 혹시라도 피해 학생이 학폭 신고 외에 형사 고소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건 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호자의 심정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솔직히 작성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의 의견, 바라는 점, 이 부분은 보호자 확인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 피해 학생과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나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진실된 입장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내 자녀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